이번 주 총 금액은 59만 5천 원입니다.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거 11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1부 진행을 맡은 이선아 PD고요. 제가 왜 이렇게 웃고 있냐면 오늘 그 앞에 금액 소개를 가을 남자 느낌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저 또 그랬더니 가을에 태어났거든요. 아니 내가 병약한 남자, 병약한 남자. 그것도 맞죠. 광현 PD 생일이 언제예요? 저 9월입니다. 지났어요. 네, 지났어요. 어머. 일부러 어떡해. 얘기 안 한 거예요? 저 카톡에서도 지웠어요. 왜? 그 카톡 알림 뜨는 거 있잖아요. 여덟 싫어서? 며칠인데요. 그것도 언젠가서부터 그렇게 떴는데 네. 한번 너무 민망하게 선물 보내주지. 그러니까 선물 보내주고 한 번도 연락 안 안 했더니 하던 사람한테 메시지 오고. 오랜 전 친구가 갑자기 어색하게 연락해가지고 오히려 진짜 선물은 좋지만 답장하는 기가 너무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지워놨거든요. 그래서 선물은 받았어요? 보내준 선물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안 쓰면 카톡이 카카오가 10% 먹고 그거 가져가잖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환불을 90%만 해주니까. 어머, 그렇구나. 100%가 아니구나. 아, 그래도 네. 9월이면 우리 팟캐스트 같이 그러니까. 하고 있을 때인데 섭섭하다. 우리 찐친이 아니라니까요. 아직 좀 멀었어요. 그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또 예의상 돌아가면서 인사 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리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태욱입니다. 네. 저는 녹음 전에 2차 백신을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백신 다 2차까지 맞으면 회식 한번 또 네, 해야 되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때 어디였죠? 소나무 소나무 핵식당. 네. 영종도에. 가야죠. 거기 영종도에. 네. 혹시라도 제가 오늘 녹음 중에 좀 버벅거리거나 정신을 잃는다거나 이래도 좀 여러분이 옆에서 잘 도와주세요. 벌써 졸리시대요. 눈이 감겨요. 자, 김미연 대표 이번 주 책 쇼핑 금액은 총 59만 5천 원 밖에 안 되네요. 지난번에는 70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5천 원만 더하면 앞자리수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아쉽다. 이번 주에 리온 대표가 산 책들 중에 저희가 각자 3권씩 뽑아서 총 9권 골라봤거든요. 자, 일단 광현 PD가 언박싱 해주세요. 네, 30권 중 9권만 선별해서 알려드립니다. 마리아 포포바의 진리의 발견, 앤 카슨의 짧은 이야기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세계문학 강의, 다비드 칼리가 쓰고 안나 아파리시오 카탈라가 그린 흔해 빠진 이야기는 싫어, 니콜라 데이비스가 쓰고 에밀리 서튼이 그린 자라요 우리 DNA의 비밀, 니콜라 데이비스의 마지막 코뿔소, 앤 카슨의 유리, 아이러니, 그리고 신, 가조 이시구로의 클라라와 태양, 똑같이 가조 이시구로의 나의 20세기 저녁과 작은 전환점들입니다. 자, 이렇게 9권 골라봤는데요. 일단 녹음과 편집을 맡고 있는 국자영 디렉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흔해 빠진 이야기는 싫어? 자라요? 마지막 코뿔소 이렇게 3권을 고르셨어요. 네네. 자, 마지막 코뿔소는 어떤 마음에서 고르신 거예요? 제가 좀 환경과 동물 보호에 관심이 생겨나고 있는데 오. 약간 표지가 그런 느낌을 줘서 골라봤어요. 과연 저희가 이번 회차에 이 책을 다루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고요. 태우 PD는 자라요. 역시 자라요를 골라주셨어요. 그리고 클라라와 태양, 나 20세기 저녁과 작은 전환점들. 가조 이식으로 좋아하시나 봐요. 가조 이식으로가 쓴 책을 2권이나 뽑으셨어요. 가조 이식으로 씨가 쓴지 몰랐고요. 매력 있어. 제목이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광현 PD 소개해줄 때 같은 작가였네 이래가지고 저기 사실 클라라와 태양은 왜 골랐는지 기억이 안 나고 네. 나의 20세기 저녁과 작은 전환점들은 그 전환점들에 대해서 뭘 썼나 궁금해가지고 네, 어떤 작은 전환점들일까 궁금해서 뽑아봤는데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광현 PD 역시 자라요를 고르셨어요. 그리고 유리, 아이러니, 그리고 신, 진리의 발견 이렇게 3권 뽑으셨는데 뭐 혹시라도 이런 마음에서 이런 책들 골랐다. 자라요는 왜냐하면 저희가 여태까지 하면서 가장 크게 깨우쳤던 건 동화책은 사실 어른을 위한 거였구나 그렇죠. 라는 거지만
이 그림책이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요새 아이들에겐 뭐가 잘한다고 가르치는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요새 교육 과정이 좀 궁금해서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크루들 중에 3명이나 이 잘아요를 선택한 점이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저는 진리의 발견, 짧은 이야기들, 그리고 세계문학 강의를 골랐는데 묘하게도 이 짧은 이야기들을 쓴 앤 카슨, 이번 그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네. 캐나다 시인이죠. 그리고 보르헤스의 세계문학 강의. 보르헤스 굉장히 애정하는 작가인데 이분은 노벨 문학상을 못 받으셨죠. 그쵸. 마르케스가 네. 받았고 보르헤스는 못 받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9권 중에서 일부에 같이 얘기 나눌 책은 태호 PD가 픽한 책이에요. 클라라와 태양. 가족의식으로. 백신 맞으셨어요? 비능사에서 나왔고요. 홍한별 씨가 옮겼고 가족의식으로가 2017년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쓴 첫 번째 책입니다. 자, 가족의식으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1954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났지만 1960년까지 굉장히 어릴 때 해양학자인 아버지를 따라서 영국으로 이주를 해서 사실상 영국에서 성장해서 영국식 교육을 받은 영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계 영국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1989년 남아있는 나날을 발표해서 부커상을 받았고 이 책은 영화로도 제작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소니 홉킨스인가가 네. 나왔던 영화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나를 보내지 마, Never Let Me Go 이 책도 영화화 돼가지고 되게 많은 호응을 얻었었죠. 자, 그러면 이 질문부터 먼저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리온 대표님, 일단 네. 가족의식으로 책 좋아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어떤 책 읽어보셨어요? 이 작가의? 저는 이 작가 책이 8권인가요? 뭐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 읽어봤어요. 다 읽으셨어요? 네. 올킬하셨네. 왜 좋아하세요? 일단 소재만 보면은 그렇게 끌리지 않아요, 항상. 근데 읽어보면은 담백하고 굉장히 설명이 생략된 우리가 꼭 유추해야 되는 맞아. 그런 문장을 쓰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독성이 쉬운 글을 쓰면서 이렇게까지 깊이 있고 철학적인 얘기를 다룰 수 있는 작가라는 점이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렇구나. 읽으면은 다 쉬워요. 다 쉽고 재밌게 잘 넘어가는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깊이 있게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다 읽으셨다고 하니까 네. 탑3 골라주세요. 저는 네. 또 제가 제일 못하는 건데 일단 녹턴을 단편집이죠. 네, 단편집을 또 안 써요. 네, 안 쓰죠. 근데 이 단편집이 이야기가 또 다 연결이 돼 있는 음악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단편집이지만 좀 장편으로 봐도 되는 그런 책인데 녹턴이 제일 좋았었고 저는 이제 클라라와 태양 읽고 이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이게 제가 최근에 읽은 거라 이전 기억이 지워져서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예전 걸 좀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는 딱 확실하게 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참 보면 리온 대표가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가족의식으로 진짜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근데 저는 리온 대표처럼 다 읽지는 못했고 남아있는 나날, 나를 보내지 마,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녹턴, 클라라의 태양까지 읽었어요. 근데 저의 탑3는 저도 녹턴 들어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나날보단 나를 보내지 마. 저도 그게 더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클라라와 태양 넣겠습니다. 네. 탑3. 이렇게 우리가 잘 맞아. 부럽죠? 둘이 대화하세요. 네네. 그래서 두 분은 읽어봤어요? 가족의식으로. 저는 진짜 죄송한데 가족의식으로도 오늘 처음 들어보고 노벨상 받으시는지도 처음 알았네요. 뭐 무식하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는데 아니요, 전혀요.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전 되게 아까 설명해서 좋았던 게 쉽게 쓰는데도 이거를 보통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들 되게 어려운 글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로. 설명을 또 듣다 보니까 이분 걸 한번 또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 않고 네. 진짜 리온 대표 말처럼 쑥쑥 읽을 수 네. 있는 이런 분들이 전 좋아요. 이 제가 클라라와 태양을 산 것도 사실 저도 이제 나오고서 읽었었는데 최근에 산 이유도 이분의 노벨문학상 수상 후 이제 연설문이 책이 나오면서 이분에 대해서 다시
잠깐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있기도 했는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하는 걸 알고 자기도 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언젠가부터 안 읽기 시작하니까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뭐 소설책 중에 재밌는 거 있어? 뭐 너무 대중적인 거 말고 이러는데 그때 이제 이 클라라와 태양이면 쉽게 읽으면서도 가볍다고 느끼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산 거였거든요. 태욱 PD도 이거부터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빌려주시겠어요? 네, 그럼요. 네. 가져가셔도 돼요. 저도 4월에 이 책 사서 읽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책 다루자고 할 때 혼자 캐제를 불렀죠. 읽은 책이구나. 읽은 책이구나. 근데 과연 제가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을지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광현 PD는 가족의식으로 이름은 들어보셨죠? 압박이 느껴지는 질문이네. 나 너무 압박 질문했나 보다. 이러면은 모릅니다라고 어떻게 말해요? 다행히, 괜찮아. 힘은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다행히도 1년 태혁 선배보다 1년 먼저 들었어요. 작년에 뭔가 뉴스에 떴었는데 그게 노벨상인지 아니면은 영화화됐던 작품이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었는지. 노벨상 아니 17년에 받으셨대잖아 아까. 그러면은 후자네요. 영화화된 가족 관련된 건데 뭐였죠? 가족? 가족 관련된 거라면은 뭘까요? 남아있는 나라는 집사 이야기고 나를 보내지만은 복제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클라라와 태양의 조 씨와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본격적인 가족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또 조금 모자라고. 딴 거랑 제대로 보신 거 맞는지. 어쨌든 이렇게 1년 된 것 같아요. 네, 1년. 하지만 한 권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가족의식으로의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그 노벨문학상 수상자면 저는 좀 다시 한번 눈여겨보게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10월 7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저녁 8시에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올해 유력 후보로는 뭐 무라카미 하루키라던가 아니면 캐나다 출신의 앤 카슨 오늘 제가 아까 읽고 싶다고 했던 아니 에르노, 그다음에 마리즈 꽁떼 뭐 이런 작가들이 지금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혹시 세 분은 이렇게 딱 상 받았다고 하면은 사서 읽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은 왜 굳이 그런 마음 있잖아요. 유명해졌으니까 내가 저 작가 좀 꼭 읽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건지. 약간 전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전 두 경우보다도 읽었을 때 별로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괴리감? 이거 그렇게 좋다는데 상도 받았는데 난 이게 왜 별로지? 내가 아직 책을 제대로 못 읽나? 독서법이 잘못됐나? 뭐 내 취향이 별론가? 그 고민을 하게 돼서 좀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 받았다는 작품들은 별로일까 봐. 뭐 저는 둘 다 드는데 제가 호감이 없었던 사람이면 괜히 저평가하고 싶고 나는 뭐 별로 이제 뭐 읽고 싶지 않아 뭐 이러면서 미루다가 근데 결국엔 또 봐요. 궁금해서. 근데 대체적으로는 사실 노벨문학상 정도는 뭐 어마어마한 상이니까 대체적으로는 읽고서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노벨문학상은 제가 이 출판계에 일하지도 않으면서 한 달 전부터 굉장히 설레면서 기다려요. 설레시겠네요. 누구 응원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매번 맞추지도 못하고 항상 틀리는데 올해는? 올해는 사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마거리 레트우드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연세가 너무 많아서. 시녀 이야기를 쓴 마거리 레트우드.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그리고 이제 재작년 쯤에 이제 고은 시인도 많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시인도.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 나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는데 뭐 올해는 또 다 얘기가 없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라카미 하루키와 아니 에르노 응원하고 싶습니다. 아직 젊으셔서 저는 좀 더 나이 든 분을 왜냐하면 이게 살아계신 동안에만 이 상을 드리거든요. 생전. 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을 응원하고 있었죠. 역시 리온 대표는 참 배려심이 그러니까 마음 따뜻해. 마음이 따뜻해. 사실 객관성을 후보로 잃었네요. 오른 네.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엄청나고 외국에서는 이 후보들을 자기들끼리 예측해서 돈을 걸고 그렇구나. 네, 그런 사이트도 해볼까? 있어요. 아니 별게 다 돈을 걸어가지고 또 하네요. 1,000원 내기. 그러니까 참. 자,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좀 들어가 볼게요. 제목이 클라라와 태양이잖아요. 일단 주인공이 클라라인데 이 클라라는 뭐냐면 초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소설에서는 AF라고 칭해지는데요. 이거는 작가가 만든 단어인 것 같아요. AF, Artificial Friend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friend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이 AF는 그야말로 청소년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말을 합니다. 너무 일본스러운 아이템이다. 그런가요? 근데 요즘 이분의 근데 또 일본인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그렇죠. 이분은 5살 때부터 그냥 영국에서 영국인이라고 자랐으니까. 바라보시는 게 더 작품을 이해할 때 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가주이식으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국 독자들한테 보낸 짧은 영상도 있더라고요. 딱 보면은 정말 영국식 발음으로 전형적인 그렇구나. 영국식 영어를 하는 영국인입니다. 그래서 그 AF를 인공지능을 지닌 기계이지만 인간에 가까운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해도 무방하죠. 이 휴머노이드는 향상된이란 단어에 주목하세요. 향상된 청소년의 친구가 되는 목적을 갖고 태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향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또 리프트, 올리다, 들어 올리다라는 거를 번역을 한 건데 이 소설이 상정한 미래 사회에는 두 부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태어난 아이들과 뭔가 이렇게 유전자 조작이 된 유전자 편집으로 기능이 향상된 아이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묘하게 이제 계급 사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클라라가 소설이 시작되면은 매장에 쇼윈도에 진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막 바깥 풍경을 보고 이거저거 관찰을 해요. 근데 이 AF 클라라가 좀 다른 AF랑 다른 점은 관찰력이 뛰어나고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머신러닝처럼. 저 사람은 어떤 감정이지? 저 사람들은 어떤 상호작용을 하지?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조씨라는 굉장히 병약해 보이는 소녀가 들어와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한눈에 반해요. 그래서 내심 저 소녀가 나를 데려가기를 바라지만 그날 사가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조씨 어머니랑 그 매장에 와서 이 클라라랑 같이 이제 집에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AF와 조씨가 우정을 쌓게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딱 이제 여기까지 설정을 말씀드리고 리온 대표는 이 책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처음에 책을 읽기 전에 인공지능 로봇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흥미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에 큰 관심이 없거든요, 일단. 그래도 이 작가라면 또 어떻게 썼을까. 그리고 한국에 보낸 메시지에서 남아있는 나날과 나를 보내지마 사이에 다리를 놓는 맞아. 작품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작가가 이 연설문에도 있고 인터뷰에도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자기는 자기 작품을 여러 번 좀 우려먹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주제를 계속 변조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에서 쓴다 해도 분명히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얘기가 들어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읽어서 처음엔 사실 그냥 작가에 대한 믿음이었지 그 소재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읽고서는 저 좀 찡하고 눈물이 날 뻔했나 났나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코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뭐 작가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런 주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인간의 마음이라든가 어떠한 여기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 때문에 또 인공지능 로봇을 선택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눈앞에 코앞에 다 왔잖아요. 저는 이런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되게 현실적으로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있는 세 분은 이런 기계적 비인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갖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정말 그냥 그런 걸 배제하고 가야 된다?
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던가 예컨대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아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의 이렇게 노년기를 상상을 했을 때 이런 AF 같은 존재가 나를 돌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상상도 해요. 누군가 나를 돌봐줘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면은 뭔가 그래도 감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도 나쁘지 않겠다. 막연하게 그런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상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지점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명민한 작가구나. 이게 지금 때가 왔는데 이걸 이렇게 화두를 던져주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연결할 수 있는 점들이 너무 많은 맞아요. 거죠. 네. 저는 상상했던 거는 로봇 강아지. 종종 SF 웹툰을 보면 의뢰 등장하더라고요. 기계화된 강아지. 충실하게 강아지의 역할을 하겠죠. 로봇이야말로. 개인적으로는 전 반대입니다. 원하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계를 잘 못 믿어요. 뭐 차 같은 것도 급발진 이런 사고들도 있다 그러고 제 실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하고 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맞아요. 오류가 있을 수 있죠. 못 믿겠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편집하고 나면은 이렇게 뭐 서버에 올리고 하잖아요. 못 믿겠어서 몇 번을 확인을 하고 굳이 사진 찍어가지고 나는 제대로 했다. 맞아. 문제 있으면 이건 기계 탓이야. 퇴근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그러죠. 할 정도로 기계에 대한 뭔가 근원적인 불신이 있어서 저는 로봇 이건 또 영화를 많이 본 탓도 있을 수 있겠죠. 언젠가 왠지 얘네들이 정말 반란을 일으키거나 우리를 해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함이 좀 있는 편입니다. 디스토피아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구나. 태우 PD는 어떠세요? 갑자기 넷플릭스를 아니 최근에 광현 PD가 그 강아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딱 로봇 강아지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생각나가지고 지금 결국 못 찾았는데 지금. 근데 거기서 보면 정말 배우는 게 일단 빠르고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게 되게 빠르고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전 강아지를 사실 키우고 싶지만 그 어떤 책임감이 없거든요. 끝까지 이걸 함께할. 근데 로봇 강아지라면 나도 정말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있는데 아까 선화 선배께서 얘기하신 그 노년에 그건 지금 들으면서 약간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지금 진짜로. 그래서 투자해야겠다. 그렇지. 왜냐면 미래 산업에 투자하라. 로봇이 지능이 더 인간을 뛰어넘어서 되게 뭐 나쁜 인간 사회를 지배한다가 주로 대부분의 그런 되게 제한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저렇게도 응용하고 이용할 수 있겠구나 싶다면 전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구나. 그리고 솔직히 청소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집에 로봇 청소기를 사기 전과 후로 제 삶의 어떤 그게 나뉘는데요. 네네네. 제가 정말 고집했었거든요. 청소 그래도 먼지를 직접 닦고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너무 편해요. 로봇 청소기가 막 따따따따 거리면서 딱 돌아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귀엽고 어느 정도 적절하게 사용이 된다면 전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제가 모르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기본 지식이 많지 않은 것과 그리고 아직 익숙한 세대가 아니라서 모르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모르고 있는 새 어느 날 어느새 깊이 침투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스마트폰도 처음에 사실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신세계고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쓰고 있고 근데 저도 자율주행이라든가 아까 광현 PD가 말한 거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못 믿고 있고 하고도 또 의심돼서 또 확인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은 이미 기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는 선아 PD님과 같은 생각을 했고 늙어서는 자식들에게 어떻게든 폐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로봇이 있다면 그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하나는 이
아이를 지금 키우는 입장에서 제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육아가. 익히 들으셨겠지만 이게 직접 하는 사람들은 네, 말하는 거랑 비교도 안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있다면 정말 당장 딸한테 사줄 것 같아요. 너무 필요해요. 템빨이라면서요. 네, 네. 저희 아이가 예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로봇 강아지를 선물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정교하고 그렇죠. 이렇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는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순간순간 웃길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랑 감정적 교류까지 가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그게 어디까지나 기계고 눈앞에서 지저분하게 보일 때는 언제든지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지 우리 아이처럼 그 강아지가 내 아끼는 강아지야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짐작컨대 이런 기계들을 지금 익숙하게 쓰는 것처럼 반은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주 잘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소설 속의 클라라도 사실은 아까 태욱 PD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관리 안 해서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조 씨와의 관계가 딱 그런 거예요. 둘이 친하지만 어느 순간 또 조 씨는 클라라한테 굉장히 좀 냉담하게 대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조 씨의 그 옆에 사는 릭이라는 남자아이가 나오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릭과 클라라가 훨씬 더 뭔가 퀄리티 높은 우정을 그쵸. 나누는 것 같이 느꼈거든요. 이렇게 되게 보면은 이 책이 정말 되게 거장의 터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게 구구절절 설명해주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걸 생략하고 그냥 독자가 이게 이거겠거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향상된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뭐 이렇다라는 게 아니고 계속 그냥 감으로 행간을 읽어가면서 독자가 이게 약간 뭐 DNA 조작으로 유전자 편집으로 뭔가 이렇게 다른 그 몸의 기능이 향상된 아이가 태어나는구나. 그게 태어난 건지 아니면 태어난 이후에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지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제가 아까 조 씨가 병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병약하냐면 이 향상된 아이들은 되게 자주 아파요. 아파. 네. 그게 근데 향상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걸 이겨내면은 되게 훌륭한 존재가 되는 거고 그거를 못 이겨내면은 또 일찍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설정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F가 필요한 건데 그 제목이 클라라와 태양이잖아요. 네. 왜 태양이 붙었을까? 여기서 태양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일단 소설 속에서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클라라 자체가 태양광 발전?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존재인 것처럼 나오고요. 그리고 이 클라라한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 해가 자기를 도와주면은 조 씨가 되게 건강해질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참 따뜻하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마음이 계속 이렇게 소설 전반에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좀 이렇게 사람 마음을 무너뜨리는 힘을 갖고 있어요. 너무 전 좀 궁금한 게 갑자기 궁금한 게 클라라가 어쨌든 AF인데 이 마음을 주고받는 역할인가요? 아니면 퍼주는 역할인가요? 그게 되게 미묘한 게요. 주고받는 것 같지만 저는 되게 일방적으로 많이 준다라고 생각해요. 한없이 퍼주죠. 그러니까 AF라서 이게 우리가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받는 상처들처럼 AF도 그걸 느낄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갑자기 궁금해지고. 그게 이제 그것 역시 직접적인 설명은 없지만 이 클라라가 유난히 그런 거에 뛰어난 그 AF. 네. 그래서 조 씨에게 가기 전에 이 샵의 매니저가 넌 참 특별한 AF구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유추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모든 AF가 이런 설정은 아니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클라라만의 개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라가 이제 인간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사람들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갖가지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것도 캐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인공지능 로봇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 우리 그 사람들의 모습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도 이 소설 읽기에 흥미로운 점이었거든요. 그 지점이 일부러 인공지능 로봇을 설정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설명하듯이 얘기해주는 부분들이 좀 더 사람에 대한 생각을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장치 같았어요. 그래서 리온 대표는 클라라와 태양에서 이 태양은 클라라한테 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재밌는 지점인데 클라라는 그 AF들 자체가 빛을 받아야 그걸 에너지원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과학적일 수도 있는 에너지의 근원이고 자양분이 되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클라라가 이 조 씨를 위해서 조 씨가 살았으면 좋겠을 때 거의 미신처럼 그 태양을 믿는단 말이에요. 맞아. 주술적으로 네. 막 믿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태양 자체를 과학적이기도 하면서 미신적인 믿음의 상징으로도 그려놔서 되게 그 점이 재밌기도 그러니까요. 했고 네. 네. 우리들에게는 그 두 지점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또 과학의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그러니까 사랑과 희생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고유의 무엇이라고 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들을 소설에서 AF인 클라라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저는 아름답게 네, 다가왔어요. 책 표지 보면 이 네모 창 안에 있는 게 태양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빨간색 배경에 네. 네모난 뭔가 창문 같은 게 네.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클라라가 인공지능 그쵸. 로봇이다 보니 픽셀로 픽셀로 보니까. 세상을 보잖아요. 그거를 형성한 게 아닐까? 네, 저도 네, 그렇게 그냥 생각이 그런 들어요. 생각이 들었고 너무 디자인 예쁘지 않아요? 예뻐요. 네. 저희 오늘 두 사람이 광현 PD랑 태욱 PD한테 저기 축구로 온 사람 같아요. 두 분 입도 못 아, 대게 이거 하고 예전에 또 그런 거 아니에요? 민음사에서 나오신 거 방문하면서 아니죠? 띵동 뭐 이렇게 사시겠어요? 뭐 약간 할부 이런 하셔도 생각하고 되고요. 담당이신 거 같아. 아니죠? 클라라 너무 태양 예뻐 지금. 표지가. 아니 맞아 표지 얘기 나와서 어, 저 네.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제가 또 서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카톡방에 사진을 올렸고 네. 아마 댓글로도 음. 제가 아마 올릴게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팟빵 댓글에 제가 올릴 텐데 볼게요. 지금 민음사 얘네가 신간 나왔다. 우리 물 들어올 때 노졌자라는 느낌으로 에디션이 새롭게 지금 나왔구나. 네, 리커버 에디션이 리커버 나왔어요. 개정판을 쭈루룩 내고 있어요. 네. 지금 사진에는 나를 보내지마 남아있는 나날까지 해서 3권이지만 예쁘다. 찾아보면 다른 책들도 아까 얘기 나왔던 녹턴도 그렇고 아 이게 딱 일관성 있게 그쵸? 수집 소장해라 네. 이런 딱 느낌인가 지금 보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느낌이 네. 있는데 지금 약간 그러니까 비난하는 겁니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럴 것 이런 같아요. 이런 행태들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평소에. 근데 민음사도 돈 벌어야지. 근데 저도 광현 PD처럼 생각했고 사실 그런 식으로 리커버가 나오면 저도 반갑지 않은데 이거는 제가 그렇다니까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보니까 여기 뒤에 파버 디자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 되게 파버 세계적인. 네, 파버는 세계적인 출판사고 이 가조이식으로 책이 나왔던 출판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민음사에서 한 게 아니라 이 파버 출판사에서 이런 식으로 출간을 한 것 커버 같습니다. 출판사에서 잘못했네. 이 시구로를 많이 잘못했다고요? 밀어주고 있네. 많이 밀어주고 아, 있잖아. 약간 민음사에서는 또 돈도 좀 벌어야 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런 일들이 좀 네. 왕왕 보이더라고요 그럼요. 요새.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조 이식으로처럼 뭔가 좀 네임 있는 네. 작가의 경우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 책들을 냈을 경우에 저 최근에 본 경우는 화가 많이 났어요? 많이 났네. 아주 못마땅해요. 알았어. 왜냐하면 이전 디자인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아. 저는 이전 디자인을 원하는데. 아니, 근데 그거 알죠? 책도 이렇게 소장하시는 분은 이거 판본별로 모으시잖아요. 같은 책도 뭐 몇 년도 책 또 그렇죠. 뭐.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또 돈도 더 써야 되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게 이제 삶의 재미죠. 재미니까. 네, 그래서 광현 PD님 마저 네, 궁금해요. 맞아요. 저. 맞아요. 네. 아이, 히가시노 미안합니다. 게이고를 좋아하는 편인데 네. 좋아한다기보다 자주 읽는 편인데 한번 악의라는 책을 정말 재밌어요.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악의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옛날 버전으로 읽고 야 이건 내가 사야겠다. 갔는데 리커버가 된 거예요. 이것도 시리즈물로. 난 이걸 원하지 않는다. 근데 안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옛날 판본 그 표지를 사려고 막 분당에 있는 알라딘까지 갔거든요. 중고서점까지. 중고서점에. 그래서 이런 옛날 게 판본으로 또- 사셨어요? 옛날 판본으로 궁금하네요. 보여서 그런 또 거 2개 사가지고 고집스러워. 이런 건 또 2개 쟁여놔야 돼서 2개 사놨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 이런 점은. 근데 저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예전 디자인이 훨씬 좋을 때. 근데 또 어떤 거는 또 요즘 시류에 맞게 또 요즘 트렌드에 맞게 나오면은 또 그게 마음에 들어. 제가 지난주 리스트 중에도 그냥 클래식 고전인데 새로 디자인된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좀 샀거든요. 그런 재미도 있고 해서 저는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불만은 아닌데 가끔씩 이거는 바꾼 게 더 마음에 안 든다 하는 거는 눈에 띄긴 해요. 그래서 두 분은 이제 가조 이식으로의 네, 팬이니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자, 이 리커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희 아무튼. 뭐 얘기했잖아요. 너무 예쁘다고. 저는 예쁘다. 그러니까 다른 책들도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아요. 저는 네, 이제 네. 모던 클래식
그 라인으로 갖고 있는데 예전 표지보다는 이번에 나온 리커버 버전이 훨씬 더 감각적이고 그쵸. 좀 젊은 독자층한테 어필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제가 젊은 묻고 건데. 아니구나, 별로구나. 자, 그러면 두 분은 이 책 어떻게 사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아니면 읽을 거예요, 말 거예요? 빌려볼게요. 아, 저도 빌려서 한번 네, 읽어보고 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런 AF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쵸. 더 드네요. 네, 저도 이 책을 이런 읽으면서 정도의 성능을 네. 가진 AF라면 네. 저는 그 생각해보니까 시리랑도 전 가끔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해봤어요? 시리랑? 재밌어. 인공지능이랑 말 진짜 못 섞어요. 되게 재밌는데. 내가 예상하지 않은 대답도 해줘요. 저 너무 어색해요. 그걸 부르는 게. 좀 무섭긴 하지 그래서. 저는 태욱 PD가 그 창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재밌게 잘하는 것 같고 그래요? 이상한 거 물어보죠. 네, 그렇죠. 내일 주식 오를 거야? 저처럼 조금 이제 뭐 좀 약간 좀 틀에 박힌 사람은 질문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를 보면 정말 태욱 PD처럼 순수하게 얘한테 막 말을 시켜요. 근데 아직 발음이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 네, 걔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되게 안타깝거든요. 저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시리는 안녕의 이 억양을 구분하지 못해요. 안녕? 안녕 이걸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안녕 안녕 이래도 그냥 네 안녕하세요 이래요. 이제 아니 가라고 이러.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 소설 속의 AF는 진짜 먼 미래 같아요. 왜 너무 그쵸. 대단한 거야. 네, 그쵸. 곧 온다, 뭐 네. 기술의 발전은 뭐 엄청 빠르다고 네. 하지만 제가 죽기 전에는 안 올 것 같아요. 이런 그건 AF의 모르는 세계가. 일이죠. 네, 맞아요. 모르는 이미 일이에요. 발전은 네, 네. 그 수준에 올라가 있을 수 있는데 공개를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네. 저희 이렇게 1부에서 가족이식으로의 참 좋은 책 클라라와 태양 이야기 나눠봤고요. 댓글 딱 하나만 소개하고 2부로 넘어갈게요. 이기적 주전자님 또 와주셨네요. 잘 듣고 있어요. 이번 주 결제 금액은 81,000원입니다. 3권. 리온 대표님이 구매하신 거 보고 어린 왕자 회전목마 팝업본도 바로 구매했네요. 축하드려요. 한정판인데 제가 이거 구매한 거 리스트를 올렸는데 아무도 이거를 선택을 안 하셨길래 그냥 얼른 인스타에 자랑 사진을 올렸어요. 이기적 주전자님은 인스타 팔로우를 하고 그러신가 계신 봐요. 네, 거네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사신 네. 거네요. 네. 이기적 주전자님 저희 매주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1부 마무리하고요. 금요일에 업로드될 2부에는 광현 PD를 멘붕에 빠뜨린 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던 네. 게 그 댓글이 이번 주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속상해하고 계시니까 나무라시는 겁니까? 아니. 하시는 겁니까? 국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나이스하게 이야기합시다. 그 댓글을 정말 한 점이라도 찍어주시면 저희가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진짜 저희가 어떤 이 팟캐스트를 운영해 가는데 굉장히 힘이 되니까 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악플은 안 됩니다. 여전히. 살살. 근데 나 진리의 발견 때문에 마음이 조금 무거워요? 아니요. 분명히 그것도 잘 풀릴 거예요. 잠깐만. 너무 웃겨.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나 진짜 이 책 너무 매력적인 것 같단 말이야. 너무 좋아하는 작가예요, 저도. 근데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술술 나오지 않겠죠. 얘도 표지가 참 예뻐요. 무슨 나온 건 진행을 제가 잘해서예요. 그럼요. 알죠. 객진 맞아서 그래. 파이팅!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말씀드린 절대 분량 채우려는 게 아니고 전에 왜 그런 얘기 있었다면서요. 리온 대표님이랑 태호 선배 목소리가 비슷해서 왜 구분이 힘들다. 그분들 요새는 적응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어떻대요? 근데 제 친구는 지금도 가끔 헷갈리네요. 겹쳐 들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친구가 그럴 정도면 저희 목소리 비슷한가 봐요. 말투가 조금 달라요. 잘 그쵸, 들어보시면. 내용도 달라요. 오, 예리하다. 맥이니? 돌려 까시는 겁니까 지금? 저는 웃을 때 네. 웃음소리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요? 웃음소리가 이거 누가 웃고 있는 거지? 리온 대표가 웃고 있는 주로 건가? 웃는 건 제가 웃어요. 웃고 있는 건가? 근데 제가 한 번씩 큰 폭소를 너무 좋다. 뭐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구분을 못한다고 하니까 재밌잖아. 누구게 지금 욕한 사람 누구게 태호 PD는 딱 들으면은 이거 나구나 알아요?
아이고 제 목소리도 아니 웃음소리 같은 부분. 아 무슨 그럼요. 저는 구분하죠. 당연히 저는- 구분하는데 저 네. 가끔 그러니까 어떤 한마디에서 이래서 비슷하다고 하나 이런 게 좀 느껴질 때는 있어요. 근데 당연히 기억나시는 구분하죠. 거 있어요? 혹시? 없어요. 네, 그만 시간 끌고 얼른 매맞으러 가겠습니다. 이러는 이유는 이 책이 오늘 어렵기 때문인데 자 2부의 첫 번째 책은 바로 이겁니다. 마리아 포보바의 진리의 발견. 오늘 진짜 포기할 뻔했어요. 단톡방에 안 하면 안 되냐고 이거. 그래서 아무 말 안 그러니까 했군요. 비난에 그걸 무릅쓰고 감히 올렸습니다. 그 정도면 진짜 고민이 많이 됐나 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그래서 굉장히 미안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싶다고 광현 PD가 얘기하고 저 그럼 이 책 얘기하죠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이 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은 무슨 좀 힌트라도 좀 줬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만 했지. 왜냐하면 이 책이 지금 800페이지가 넘어요. 일단 벽돌책입니다. 네. 벽돌책. 저는 이 작가를 블로그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셨구나. 네, 이 작가의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그림책을 작년에 사서 봤어요. 우리나라 판본이 아니에요. 그 미국에만 나왔던 책인데 그래서 이 작가에 대한 호감이 이미 있었고 당연히 사봐야지 하고서 주문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받아본 저도 당황했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었구나. 근데 이 작가의 블로그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저런 책을 냈겠지. 그래 놓고서 광현 PD에게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았던 제 잘못인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미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찾아냈습니다. 뭘요? 이 사람의 블로그를 진짜? 혼자 힘으로. 아니 근데 난 사실 하기 너무 쉬운데 그냥 책이 뭐 책에 찾아냈다고 그냥 써 하기에요. 있어요. 네, 책에 네. 써 있습니다. 아니 난 궁금한 게 하도 네. 어려웠다고 하니까 네네. 광현 PD가 조사한 이 책에 대한 간략적인 설명을 좀 대강 해주시겠어요? 마침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나 언제 시작하지? 네. 마리아 포보바는 그럼 누군데 블로그 개인 블로그까지 운영해가며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내는 게 마땅한 작가로 취급되는지. 일단 문예 비평가입니다. 말이 많을 것 같은 직업이죠. 문예 비평가인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던 블로그 궁금하실 텐데 검색창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brainpickings.org 뇌 피크 ing 그다음에 뒤에 s 붙이시고요. 아무튼 그런 건데 이 웹사이트 이 블로그에 자신이 읽었던 책들에 대한 리뷰를 쓰시는 공간이에요. 저는 방문을 해봤죠. 방문해봤더니 이런 팝업 창이 떴습니다. 향후 150년간 영감을 주고 의미 있을 것들에 대해서 나는 15년간 써왔다. 이 블로그를 운영한 지 한 15년째 되는 해인가 봐요. 그리고 이 아카이브 속에서 몇 개를 골라내 이메일로 보내줄까? 원한다면 너의 이메일을 쓰렴. 이런 거 해가지고 저도 신청해봤는데 뉴스레터 같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그냥 나 취미로 이런 거 해 라고 하기엔 좀 급이 있는 것 같은 게 미국 의회 도서관이 이 블로그를 영구적인 디지털 기록 보관소 명단에 올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나라가 인정한 블로그라는 그런 거. 그리고 좀 더 쩌는 건 이런 급 있는 웹사이트를 이 마리아 포보바라는 비평가가 15년간 혼자 운영해 왔대요. 네. 다른 스태프도 네. 인턴도 없이 그냥 혼자. 그래서 도네이션을 받고 있더라고요. 비트코인으로도 받던데요. 도네이션을. 비트코인이 이제 조만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기가 이만큼. 저 비트코인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이제서. 축하드립니다. 이런 작가고요. 근데 진짜 준비하면서 벽을 이렇게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진리의 발견 무슨 책이냐? 말하자면 한 10명 되는 사람에 대한 전기의 성격입니다. 요하네스 케플러, 마리아 미첼, 허먼 멜빌, 엘리자베스 베럿 브라우닝, 마가렛 풀러, 찰스 다윈, 윌리엄이나 플레밍, 해리엇 호스머, 에밀리 디킨슨, 레이첼 카슨. 앤 카슨이었군요. 네. 이 10명에 대한 전기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막힐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리온 대표님은 이게 왜 좋으세요? 되게 아까도 너무너무 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점이 되게 좋았는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했어요. 왜냐면 책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할 게 많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게 아니라 정말 얘기할 게 많고 많은 사람이 읽어봤으면 좋겠고 너무너무 좋은 작가인데 그걸 제가 과연 잘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들었던 건데 이 책을 설명하기 어려운 거라는 거를 간과했어요. 이게 전기라고 하기에는 한 400여 년에 4세기에 걸쳐서 나오는 인물들이고요. 이 인물들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그 굉장한 기록들을 만들어낸 그 세계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고 그리고 또 그 전기라고 하기에는 한 명을 쭉 설명하면서 책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뇌 속에는 이 인물 가계도가 세계 지도처럼 촘촘히 그려져 있나? 이럴 정도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시켜서 교차시켜가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요. 그래서 산만하고 어렵다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사전 지식이 없이 무조건 그냥 작가에 대한 신뢰도로 이 책을 읽었고 챕터를 읽고 좀 철학적인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챕터 한 몇 개만 읽어봐 주시면은 또 챕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일단은 챕터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찰스 다윈에 대해서는 살아남는다는 것의 진부함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요. 에밀리 디킨슨에 대해서는 시인의 탄생, 상처를 진정시키기 위해 상처를 이야기하기, 죽음, 그리고 시의 완성 뭐 이런 제목들이 있고요. 네. 마가릿 플러에 대해서는 세상의 자신을 드러내기, 많은 것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네. 정말 무슨 철학? 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읽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몇 장 읽다가 잘 안 풀리길래 그 마음에 드는 챕터부터 몇 개 읽었거든요. 근데 인물이 이 사람 얘기하다 저 사람 얘기하다가 그게 뭐 찰스 다윈이나 뭐 우리가 아는 뭐 에밀리 디킨슨처럼 아는 이름이 나올 때는 그런가 보다 하면서 좀 따라가는데 모르는 이름이 나오면은 이게 무슨 얘기지 저도 좀 헷갈렸었고 좀 혼란스러워하면서 읽었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이제 한 3챕터 정도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읽었다가 처음부터 돌아와서 읽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읽어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조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거를 감안하시고 마음에 드는 것부터 읽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 진짜 압도적으로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요소들을 다 갖춘 책인 것 같아요. 어떤 요소를?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박식한 저자가 철저한 자료 조사를 토대로 문학적인 상상력을 가미를 해서 탄탄한 문체로 이 인물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썼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서술한 게 아니고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리저리 엮어요. 그래서 여기 책 보면은 뭐 모자이크화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딱 그냥 모자이크 같은 거예요. 저는 이 작가에 대해서 몰랐다가 이번에 이제 전자책으로 사서 프롤로그를 읽기 시작했는데 완전 뭔가 이렇게 번개가 치는 듯한 느낌? 이런 종류의 글쓰기가 가능하단 말이야. 충격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책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 다닐 것 같고 벽돌책이긴 하지만 지금 전자책으로 괜히 샀나. 이거를 그냥 책으로 샀어야 되나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서 다 읽고 오진 못했지만 한 3분의 1? 3분의 2 정도 읽었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읽었는데 그렇게 헷갈리진 않았어요. 네, 생각보다. 왜냐면은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과학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으면 좀 덜 헷갈리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과학 저널리즘 과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이름들이 좀 친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니온 대표가 이렇게 좋은 책을 또 소개해 주셨구나. 어떤 지적인 희열을 느낀 주말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뿌듯하네요. 그쵸? 저는 사실 이 책을 선아 PD가 픽했을 때 생각했어요. 이 책을 이미 알고 너무 좋아하거나 아니면 읽고 난 후에 저한테 분명히 너무 좋다고 얘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을 우리 했습니다. 솔매신 것 같아요. 왕 따라가는 기분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저 두 분이 눈을 마주치시더라고요. 서로 친해지는 것 같아. 덧붙여서 이 프롤로그의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작가 포보바는 어떤 사람이거나 대략적인 스케치가 그려지실 것 같은데 프롤로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삶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아름다움의 큰 부분,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힘의 큰 부분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에서 유래한다. 사상과 사상 사이, 학문과 학문 사이, 특정 시대와 특정 장소에 살았던 사람들 사이. 아무튼 길어가지고 읽지 않겠습니다. 되게 기네. 그거 아세요? 첫 문장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여러분
선아 PD님이 느꼈던 충격 그리고 제가 느꼈던 벽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서점을 가셔가지고 프롤로그의 첫 문장 읽으시면 됩니다. 오, 잘한다, 광현 PD. 첫 문장이 17줄이에요. 첫 문장이. 아, 그래요? 네. 그랬구나. 끊어지지 않고 첫 그랬구나. 페이지를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끝납니다. 첫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요. 맞아요. 한번 아니, 읽어보세요. 아름답기 전에 이제 거의 한 3줄쯤에서 머리가 혼미해질 것 같아요. 뭔지 그러니까. 알죠? 아, 이게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계속 이 얘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 이런 사람인 거예요. 머릿속에 든 게 많고 네, 세계적인 그렇지. 서품 느낌에 네.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네. 제가 언젠가 대학원을 진학하려다가 포기했던 계기가 대학원과 학자의 삶이라는 건 논문으로 대화를 하는 거구나. 누군가가 언제 이 논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이 논문을 누군가는 그 논문으로 받았어. 이걸 바탕으로 난 이런 논문을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논문을 바탕으로 대화를 세기를 뛰어넘어서. 아, 근데 저는 이 작가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박학다식한 분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야기를 너무 아름답게 풀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의 전혀 동의하지 않는 표정으로 확 돌리시네요. 네. 읽어보질 않았어요. 아, 네네. 근데 이분의 블로그를 들어가면은 그게 되게 여실히 느껴져요. 그 제가 작년에 먼저 사서 읽었다는 책이 벨로시티 오브 비잉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그림 작가와 글 작가를 섭외해서 한 글 작가의 한 그림 작가가 그림을 그려서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사실 그 책은 저도 영문판으로 산 거라 한국 번역은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네. 벨로시티 오브 네. 근데 그냥 그 책은 그림만 봐도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그 책을 저도 꼼꼼히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어떤 책은 그 어떤 작가가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되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 이분의 포포바의 블로그에도 삽입이 돼 있어요. 그 작가들 자체도 너무 좋고 근데 이런 그림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글만 아름답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움이 이 작가에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이게 느껴져요. 아름다움이 중요한 키워드인 네,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거 살짝 생각나더라고요.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는 소설에 왜 와, 이 수식은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그냥 이제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수학 기호 적혀 있는 그 짧은 하나의 줄이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맞아요. 인간의 역사라는 게 뭐 이 거장들이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구나. 이 사람 속에 그 리온 대표님 말씀하신 가게도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득 안고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거는 아까 대충 한 10명 정도의 역사적인 인물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책의 상당 부분은 여성한테 할애가 돼 있더라고요. 뭐 말하자면 요하네스 케플러라든가 허먼 멜빌, 찰스 다인은 뭐 다루기는 하지만 한 장 정도, 한 챕터 정도로 다루고 나머지 여성 인물들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큰 비중을 할애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여성들이 대부분 좀 퀴어하다는 점도 흥미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자, 우리 태우 PD 눈이 감기는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마리아 포포바가. 총명하게 느낌 있게 생기셨네요. 네. 아니 참, 제가 아까 첫 문장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나누시는 동안 앞 페이지를 조금 읽어봤는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정말 너무 아는 게 많으셔서 약간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으세요. 모르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 그래요? 왜냐하면 과외하면 딱 안 좋을 스타일. 그러니까 이거 맞아, 정확해. 그러니까 왜 이걸 모르는지를 이해 못하는 거지. 이걸 왜 몰라? 그 봐봐. 이게 왜냐면 이 문장 하나 문장도 아니고 문장 중에 여기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여기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퉁퉁한 손가락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와 그 손가락이 가리킨 목성의 위성을 이루고 있는 모든 기체와 티끌 분자. 이 부분이 맞나? 나 아닌데 어디였지? 태우 PD도 멘붕에 빠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이런 되게 짧은 9다리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알아야만 이 사람이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해를 되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강의로 하면 요거 9다리 하나 가지고 1시간 강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헷갈린 부분은 어떤 과학적 지식의 부재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전혀 모르는 인물들의 이름이 막 나열돼서 이게 혹시 앞장부터 읽었으면 이 앞장의 이 인물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앞장부터 읽어도 그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돼요. 나는 아직 이 인물을 모르는데 이름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 책을 쓰는데 12년이 걸렸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위해 12년을 했다기보다는 12년 동안 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썼던 글들을 다시 책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경이로울 정도로 맞아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글들이 사실 12년에 걸쳐서 써온 글이기 때문에 또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방대한 양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 얘기 때문에 이 책을 선택 안 할까 봐 너무 조마조마해요, 지금. 지금 태우 PD가 그 말을 해서. 네, 이거 듣는 분들은 이 책을 정말 꼭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아니, 제가 네. 봤을 때 이제 두 분 같은 유형의 책을 읽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마리아 포포바 치셔가지고 네. 블로그를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영어로 써 있지 않을까요? 영어입니다. 블로그가? 그죠? 예, 영어로 써 있어요. 근데 요새 쉽지 번역기도 않아요? 있고. 번역도 있고 쉽지 않아요, 보기. 그래서 일단 두 분은 지식에 있어서 되게 불친절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두 분이 반성 그래. 중이에요. 그쵸? 네. 알겠어요. 왜? 자, 구글 트랜스레이트가 되네. 돼요. 되네. 봐요. 쉬워요. 요새는 테크놀로지 모든 보기가. 시대인데. 네. 그렇구나. 일단 그렇게 저기 번역기 돌리신 다음에 이 코드가 나랑 맞나 한번 살펴보시고 좀 괜찮을 것 같다 하면은 서점 가서 한번 뒤적어 보시고 벽도 느껴보시고 벽도 느껴보시고 아니면은 첫 문장에서 이게 약간 느낌이 온다 하면은 사 보시고 태우 PD처럼 이거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니야 하면 내려놓으시고 됐죠? 네. 저는 이 책이 고전이 되지 않을까. 저도요. 그죠? 네. 분명히 150년 어쩌고 아까 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150년 후에 사람들은 우리가 뭐 총균세를 다 읽진 않아도 알듯이 이 책을 모두 알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 책으로 이제 꼽습니다. 고교생이 읽어야 할 필수 도서에 이제 들어갑니까? 미국 이거? 서울대생이 가장 많이 빌린 도서 그럴지도 1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정도로 너무 좋았고 근데 사실 그 한국어 제목이 조금 저는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아쉽죠. 그러면 여기서 원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피겨링 네. 무슨 뜻인가요? 피겨의 이제 동사의 그 피겨링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찾다? 맞겠죠? 맞아요. 찾다. 혼자 대답하고 질문한테. 혼자. 아니 자신이 없는 게 왜냐면은 그냥 피겨 했을 때 이제 보통 생각하기 뭐 figure it out이라는 figure 뭐 그런 게 out이니까. 있잖아요. 찾아보다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런 뜻 있겠지 하고 그래도 방송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어학사전에 figure를 검색해서 동사를 살펴보는데 제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동사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생각하다. 이런 거더라고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정리를 해놓은 것이니까 모든 걸 포함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게 제가 근데라고 하지 마세요. 네네. 저를 자꾸 부정하는 거. 죄송해요. 부정은 왜 아니고. 자꾸 제가 얘기하면 두 분 근데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근데 잠깐만. 아니요. 제 접속어가 잘못된 거예요. 단어 선택이 잘못됐어요, 지금. 근데가 아니라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는 그 제목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원서에는 있지도 않아요. 그 표지에 있는 부제. 앞서 나간 자들. 앞서간 자들인가요? 앞서 나간 자들. 그게 원서엔 있지도 않은 부제인데 그 앞서갔다는 게 사실 책을 읽으면 그래요. 그분들 분명히 앞서간 부분들도 있지만 앞서간 게 정말 앞서간 걸까? 그렇죠. 그럼 이분들의 인생이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천재를 천재라고만 할 수 있을까? 뭐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맞아요. 들게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작가 의도는 사실 앞서 나간 자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목이 아쉬웠어요. 근데 그 재미있는 그 책 속의 내용 중에 마거리 플러 얘기였었나요? 네. 그 여기 성소수자들 소수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사랑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뭐 보여주는 여자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나간 자들이라고 했는데 자기와 사랑을 나누는 남자가 사실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여자는 따로 있고 자기는 이제 그
잡지의 편집장으로서 자기의 글을 그러니까 그 남자의 글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남자는 관계를 지속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거짓말을 믿어가면서도 이 남자의 관계를 지속하다가 결국 그 남자가 그 육체적 사랑을 나눈 여자와 영국으로 다시 떠나버리거든요. 이건 되게 바보 같은 면이잖아요. 물론 그 책에는 그 저자는 그걸 뭐 바보 같은 면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네. 어떤 인간의 삶도 완전하다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좋은 삶의 척도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저도.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 챕터의 제목과 내용과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거 왜 챕터는 이렇게 쓰고 살아가는 거에 대한 진부함이라고 해놓고 찰스 다윈이 이제 아이가 아팠던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불친절한 책이라니까요. 왜냐면 네. 되게 평소에 철학적으로도 고찰을 해야 되고 지식적으로도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렇군요. 아니 근데 되게 좋은 책일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분명히 들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네. 공감을 내는 그래서 거죠. 중요한 뭐. 거는 태우 PD는 절대 이 책을 읽지 않을 거다. 아니 근데 요 거고. 그 소제목들이 좀 글을 이렇게 짧게 뽑아낸 거 자체가 되게 그러게 아니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소개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 형식으로 안 읽으셨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전기를 쓰려고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근데 굉장히 많은 소개글에 전기라고 맞아요. 나와 있어요. 네. 목차를 보면 알 수 네.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그보다 아세요? 훨씬 더 원- 철학적인 네. 이야기인데. 뭐지? 원서는 더 불친절해요. 아 그래요? 원서에는 사람들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냥 어. 챕터 이름만 적혀 있어요. 되게 친절한 거네 여기 우리나라 편집을 분이. 제대로 한 그렇구나. 그리고 웃긴 거는 예를 들면은 요하네스 케플러에는 챕터가 하나가 있고 마리아 미첼의 챕터가 2개가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마가렛 플러 챕터가 뭐 한 5개가 있다고 치면은 사람들은 의뢰 넘버링을 요하네스 케플러의 챕터 1, 그 다음에 다시 마리아 미첼의 챕터 1, 2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잖아요. 이 작가는 그러질 않고 그냥 1서부터 29챕터까지 일렬로 그냥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뭐지 마리아 미첼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다른 그쵸. 인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분 짓고 싶지 않았던 네. 것 같아요. 네. 막 맞아요. 호손이랑 멜빌 이야기하다가 네. 갑자기 메리 서머빌 이야기하고 하고 계속 교차해요. 마지막에 또 나오고. 네, 다시 네.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네. 그 넘버링이 의미가 없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아까 피겨링이라는 제목을 참 우리나라 제목으로 좀 제대로 지었으면 번역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영어 피겨라는 단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인물, 중요한 인물 할 때 important figure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동사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혼자 해보네요. 어쨌든 저는 이 책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제 녹음 끝나면 읽을 거거든요. 오늘 이제 백신 맞고 좀 일찍 퇴근할 예정이라 집에 가면 이 책 읽을 설마 지금 쉬시는데 책을 읽으시겠다. 아니 눈 아파요. 아이패드로 크게 확대가지고 읽을게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네. 딱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그러니까 딱 그 한 줄이 생각이 났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과학에서 나온 단어인데 창발성을 설명할 때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그 결과물은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마리아 포포바 내가 알게 돼서 너무 기쁘다. 한마디로 아름다운 책이다. 아름다운 책이다. 네. 저도 비슷한 느낌으로 읽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진 못했지만 결국에 우리의 삶들이 되게 작은 그 모자이크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테피스트라는 얘기도 나와요. 테피스트리 왜 그 직물 가지고 그쵸, 짜는 거 네.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 우리 삶들이 이렇게 교차를 이루고 작은 것 같지만 우주의 강대함과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라서 이 책을 사고 한 챕터만 읽고 안 읽으셔도 다른 책을 읽다가 이 책이 또 생각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다른 철학책, 어려운 철학책에 비하면 800페이지인데도 되게 금방 읽었어요. 며칠 안 걸렸었기 때문에 분명히 읽어보실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힘을 실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책으로 넘어갈게요. 자, 태우 PD가 네. 준비하셨죠? 네. 이번 책은 뭐죠? 이번 책은 잘 알아요. 그 자라? 어떤 자라? 나 잘해요? 의류 그 자라? 나 잘한다고. 나 잘하는데 네, 우리 잘한다고. DNA의 비밀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니콜라스 데이비스가 저서하고 그 에밀리 서튼이라는 분이 네.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진짜 DNA 이야기입니다. 네. 그림책으로 아주 쉽게 풀어쓴 DNA 이야기. 아이들을 위한 책입니까? 네. 오, 예, 아이들을 위한 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보면서 조금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부모님들이 그 자녀분들한테 많이 좀 읽히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DNA에 대한 설명이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저 그 왜 구입하신 거예요? 저는 그 니콜라스 데이비스라는 작가만 알고 있었고요. 그 니콜라스 데이비스의 약속이라는 책을 네. 좋아했었고 아. 그렇다고 이제 그 니콜라스 데이비스가 저의 뭐 의식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고 뭐 자주 생각나는 이런 작가는 아니었지만 제가 우연히 이제 그 물고기를 좋아하지 아직도 않습니까? 몇 달째. 아직도 디깅 중이십니까? 아, 아주 여러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물고기에 대해서 정말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면 끝이 없어요. 아니, 네. 뭐 부캐로 물고기 학자가 되실 건 아니죠? 아, 그럼요. 저는 그거는 아니고 사실 그 뭐 물고기에 대한 호감이냐라고 말하면 그것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또 먹지도 않거든요, 물고기를. 네, 물고기 잘 안 먹어요. 잘 안 좋아해요. 비려서 어렸을 때부터 잘 안 좋아했고 물고기가 그렇다고 아름답냐? 아, 그것도 아니거든요. 생긴 거 보면 어쩔 때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도 있고 진짜 무서운 물고기들도 있는데 근데 이 관심이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물고기 그림이라면 보고 싶고 궁금하고 찾아보게 되는데 이 자라요를 산 거는 정말 그 중간에 물고기 그림도 있고 아, 그래요? 네, 물고기 그림 있던데요. 네. 여튼 이 책을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두 분 다 네. 영국 분이에요. 니콜라스 데이비스 영국 분 아니에요? 왜 맞죠? 어미처리가 그래요? 아니 그 니콜라 데이비스는 이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동물학을 전공하셨대요. 그리고 영국 BBC 다큐멘터리 방송 작가 겸 프로듀서 일을 했었대요. 그래서 자연과 관련된 많은 책을 썼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으로는 많아요, 오션몬스터, 약속, 아주 작은 친구들, 똥, 지구에서 가장 독한 동물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방송 작가도 하시고 다큐멘터리도 만드셨다고 하니까 급 호감이 가더라고요. 네. 지난 회에 잠깐 얘기했던 그 마지막 코뿔소 국자영 디렉터님이 선택한 마지막 코뿔소도 정말 말 그대로 마지막 남은 그 종에 대한 그런 책을 쓰신 건데 이 다큐멘터리를 찍으셨던 분이라서 이런 관심사가 이런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약속이란 책을 제가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가지고 와봤는데 네. 그 책이 원서 갖고 오셨네요. 이거는 혹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나요? 우리나라에 약속이라고 번역이 돼 있고 이 책은 그 볼로냐 라가치상도 받았었고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그림책으로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이 자라요 같은 책은 사실 딱 어린이 교육용 책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이라면 이 약속은 연령을 제한을 둘 수 없는 어른이 봐도 되는 책인데 이것도 초등생이 보는 그림책 시리즈에 들어가 있어서 아마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어른들이 읽었을 때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렇구나.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좋아했었고 그 약속이라는 책은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그 장지오노 네. 그 책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썼다. 뭐 이런 소개를 보고 구매를 했었고 그림도 뭐 여러 가지로 다 마음에 들어서 되게 좋아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니콜라 데이비스가 낯설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코뿔소가 눈에 띄면서 이 작가님 그래 약속을 내가 알고 있었지 하면서 쭉 살펴보다 보니 연쇄 반응으로 네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 자라요도 발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자라요를 진리의 발견 같아요. 오, 그래. 그래서 자라요를 사면서 사실은 이 자라요 책에 대한 어떤 아무런 의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물고기 그림 외에는. 근데 세 분이나 선택을 하셔서. 저 빼고 나머지 네. 세 분이 선택을 이게 하셔가지고. 지난 회차인가 DNA 얘기도 계속 나왔고 이상하게 DNA 얘기들이 중간중간에 좀 나왔어가지고 DNA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를 했을까 약간 그래서 꼽으셨나 싶어가지고 좀 골라봤었어요.
근데 다들 DNA 때문에 꼽으신 거예요, 이 책을? 아, 일단 저는 권재현 그래요. 디렉터는 예스. 그렇구나. 그래서 뭐 깊은 얘기는 아니죠. 사실 그냥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특징을 갖는지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림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림에 대한 네. 설명을 잠깐 드리면 네. 에밀리 서튼이 그렸는데요. 이분도 아까 영국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 하고 패턴 디자이너이기도 네. 하대요. 대표작으로는 아주 작은 친구들,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세계 이거를 쓰셨고 많아요라는 걸 아까 니콜라 데이비스랑 같이 내셨어요. 그 영어 제목으로는 라츠라고 네.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분이 이게 되게 좀 독특했는데요. 요크에 있는 집에서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는데 인형의 집으로 가득 채워진 집이래요. 집에 인형이 가득 채워져. 그래서 아까 사진을 좀 봤는데 되게 뭐랄까 저는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뭐라고 해야 돼? 따뜻한 네, 느낌. 되게 색을 밝게 비비드하게 좀 쓰시는 것 같고 제가 받은 느낌은 왜냐면 아까 그 프로미스 약속이란 책은 다른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네. 너무 느낌이 다르죠. 전 로라 개인적으로 칼린. 저 약속 책의 그림이 저는 더 좋거든요. 근데 이분 되게 그림을 아주 예쁘고 밝고 어린이들이 좋아하게 그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 책 중에 저는 이 에밀리 서튼 작가님을 뭐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야라고 저의 리스트에 올려두지 않았었는데 이분 책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찾아봤는데 네. 그 크리스마스 이브의 틀이라고 작은 팝업북이에요. 네. 근데 아마 제가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책을 막 사다가 샀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림체가 그거는 또 지금 이 자라요 같은 경우에는 밝고 귀엽고 어린이들 책 같은 느낌이 딱 있는데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크리스마스 이브 트리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일러스트로도 꽤 본 것 같은 좀 어른들을 뭔가 위로해 줄 것 같은 그런 힘을 뺐는데 되게 뭔가 편안함을 주는 그런 책 궁금하다, 그림을 그리고 그것도. 이분도 인스타그램에 그림을 되게 많이 올리세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은 또 이 자라요와 다른 느낌의 그림을 또 충분히 보실 수 있을 인스타그램 것 주소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그냥 그 이름 이름 치면 명부인가요? 될까요? 검색하면 이름 될 치면 것 되는데 같은데요? 이름으로 검색하면 나와 있는데 네. 에밀리 서튼 아티스트라고 해서 사실 진짜 되게 네. 아기자기하게 좀 예쁜 네, 그림이라고 해야 맞아요. 되나? 네. 네. 굉장히 섬세하고 저만큼을 그리기 위해서는 많은 걸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림 정말 뛰어나게 잘 그리시는 분이죠. 네. 여기서 보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도 유전 암호가 있다. 네. 고유한 유전 암호를 갖게 되고 저마다의 매력적인 모습으로 자란다. 이제 전체적으로 책 내용이 이거죠. 네. 매력적으로 자라고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세 분한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뭐였냐면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싶으셨는지 DNA와는 좀 별개로 저 같은 경우는 코가 좀 예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다리가 좀 예뻤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전 머리가 반곱슬이어가지고 반곱슬에 쌍가마를 갖고 있어요. 앞에 이게 이마에 싹 가마가 있어가지고 그 이 뱅 앞머리가 뱅컷으로 하는 걸 절대 못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나란히 일자 앞머리한 친구들 굉장히 부러웠었거든요. 뭐 초등학교 때는 네. 외모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중학교 되면서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좀 고민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살짝 외국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서양인들하고 한 반에서 공부를 할 때 제 외모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막 난 키도 작고 네. 걔네들은 이렇게 막 발육 상태도 좋고 너무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그때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싫었고 그 마음이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이어지다가 대학교 때 입학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다리가 길다는 거예요. 오, 엄청 기세요. 비율이 대비. 그렇죠. 네. 그래서 나한테도 그런 신체적인 장점이 있네라고 처음 깨달았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 기냐면 그냥 허리가 키가 좀 작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가 작은데 키에 비해서 이제 다리가 긴데 저는 진짜 외모 컴플렉스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냥 스스로에 대해서 한 번도 예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춘기를 보낸. 근데 그게 되게 그 경험이 큰 것 같아요. 나보다 훨씬 더 뭔가 신체적으로 우수한 것 같은 그게 아닌데 그냥 그렇게 느껴졌던. 저도 비슷한데 저는 외모에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저의 어떤 신체적인 걸로 놀릴 때 뭐 제가 지금도 크지만 어렸을 때도 항상 제일 컸거든요. 그런 걸로 놀릴 때도 저게 놀릴
껄인가? 왜 돌릴까? 이게 기분은 나쁘지만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나이 들고 나서 그 외모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되게 예쁜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우리가 말하는 굉장히 미인형 보면 저런 얼굴로 평생을 살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하고 전 요즘에 좀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는 방송국 들어와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렇죠. 약간 그냥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나하고는 다른 종족이구나. 맞아. 광현 PD는요? 저는 왠지 만족하면서 살 것 같아요. 아니. 앞으로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뭔데? 절대 배가 나오지 않게 할 거예요. 근데 아. 이미 아니 아직은 아닌데 망했어? 자, 이 목표를 갖게 된 이유는 말씀드렸던 하늘바다 파출소에 이모 경희님이 계셨는데 이모경이님. 그분이 진짜 배가 남산만 하세요. 경이로워요. 막 가끔 넋 놓고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걸 보면서 난 절대 나이 들어서 배 나온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배 나온 아저씨가 되지 않을 거야라는 다짐을 그때 진짜 세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나오는 제 배를 보면서 나 관리해야지. 네, 그거는 뭐 DNA와 상관없이 관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수 있어요. 네, 그거 말고는 다 만족한다는 그러니까. 소리네. 갑자기 갑자기 미안합니다. 웃겼어요. 태호 PD는 어땠어요? 저는 그거 그 발레리나 무용수들처럼 좀 길쭉길쭉하고 스키니한 몸매를 되게 갖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어릴 때 발레를 정말 배우고 싶었었는데 그 앞에 발레 학원이 있었거든요. 너무 비싸서 엄마가 안 보내줬는데 전추의 한이 됐어요. 아니 천추한은 아닌데 이제 저희 엄마 친구 딸은 발레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 발레 발표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옷을 빌려 입고 사진만 찍어봤었죠. 왜냐면 친구 뭐 엄마 딸이니까 집에 놀러 가서 찍고 그게 다였는데 되게 아직도 그 댄서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저도 부러워요. 그런 건 정말 DNA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춤을 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라든가. 저도 그런 거는 참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잘하셨어요. 네. 저희 이렇게 2부에서 2권의 책 다뤄봤습니다. 마리아 포포바 진리의 발견, 그리고 니콜라 데이비스가 쓰고 에밀리 서튼이 그린 자라요 우리 DNA의 비밀. 자, 댓글 소개할 시간입니다. 신디 양이 길게 남겨주셨어요. 얼마 전 올가 토카르축 작가님이 노벨상 받으셨을 때 서점에서 그간 저술하신 책들을 모아서 전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잃어버린 영혼 책의 그림이 너무 눈에 띄어서 구매했었어요. 그림 작가님이 다른 책들도 많이 그리신 줄은 방송 듣고 처음 알았네요. 소개해주신 다른 그림책들도 찾아서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나저나 저의 가출한 영혼은 언제쯤 제게 돌아와서 그간 높이 쌓아둔 책들을 다시 읽게 되려나요? 그나마 이 서살 들으면서 묵혀둔 책들은 하나씩 꺼내보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신디양님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다독가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또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거든요. 네, 로버트 파우저 쌤은 한글 저서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서초홀릭은 서울 사람보다 더 서울에 대해 잘 알고 계신 건 물론이거니와 완전 애정 어린 시선들이 가득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책이군요, 서촌홀릭이라는 게. 특히 한국어로 강연이나 책 모임 하실 때 보면 진짜 한국분 같아요. 아무튼 이번 화에서도 갖고 있는 책 소개해 주셔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댓글 답니다. 다음 주도 또 기대할게요. 이게 뭐 독서 모임이나 뭐 이렇게 북 콘서트 이런 데도 되게 참여하시나 봐요. 신디 양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버트 파우저 쌤의 강연도 들으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두 개나 이렇게 좋은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신디 양님 저희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2부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